상상해 보십시오.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출발해 험준한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멀리 중동의 테헤란까지 이어지는 거대하고 투명한 산소 호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호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산업 제국을 쉼없이 펄떡이게 만드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만약 누군가 중동의 뜨거운 사막 위에서 이 호스를 실수로 밟기만 해도, 혹은 작은 불씨 하나가 튀어 호스에 구멍이 나기만 해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의 거대한 공장들은 곧바로 숨을 헐떡이며 멈춰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과장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냉혹하고 현실적인 지정학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을 세상을 호령하는 무소불 위의 초강대국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한 최신식 군사력을 과시하고 전 세계의 자본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경제력을 자랑하며 무엇보다 내부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보며 절대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국가 말입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국가의 안보와 체제의 안정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으며 자신들의 통제권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확실성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들은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철저히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거대한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완벽한 통제를 갈망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정작 국가의 핏줄이자 심장 박동 그 자체인 자원 안보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역에 고스란히 맡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바로 중동, 그 중에서도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받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국가, 이란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약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베이징이 아닌 테헤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이른바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으며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하늘을 찔러갈 듯 솟아오르는 마천루와 끝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멈출 줄 모르는 거대한 화석 연료를 향한 타는 듯한 갈증이 존재했습니다. 석유는 곧 중국의 밥줄이자 무기였고 권력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이란의 운명은 정반대의 궤적을 그렸습니다. 지정학적 충돌과 핵 개발 의혹 속에서 이란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겹겹이 둘러쳐진 경제 제재의 사슬에 목이 졸린 이란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가진 막대한 석유를 사줄, 그러면서도 서방 세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서로의 결핍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자원에 굶주린 용과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늑대는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날 이란은 서방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엄청난 양의 값싼 원유를 중국의 항구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적대 세력의 강력한 영향력이 닿지 않는 안전하고 저렴한 공급처를, 그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확보한 셈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양쪽 모두가 승리하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고 위험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오직 서방을 자극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쥐기 위한 공격적인 포석으로 이란과 밀착한다고 오해합니다. 마치 중국이 거대한 장기판의 말들을 여유롭게 이리저리 움직이며 세상을 조종하는 지배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중동이라는 복잡한 판을 지배하는 포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대한 자원인질에 가깝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이란의 정권이 내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거나 이란을 둘러싼 외부의 군사적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이란 자신이 아니라 중국일 수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평온하게 돌아가던 중국의 공장 가동이 연쇄적으로 멈추고 물류망이 마비되며 치솟는 물가 속에서 결국 중국몽이라는 국가적 청사진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강대국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고 머나먼 타국의 위태로운 정치 상황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권력의 가장 뼈아픈 역설입니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국제무대에서 겉으로는 짐짓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테헤란에서 들려오는 작은 폭발음 하나, 거리에서 일어나는 시위대의 함성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불안정이 곧 중국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넓은 영토와 방대한 국내 자원을 가진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국가는 어쩌다 이토록 치명적인 약점을 스스로 떠안게 된 것일까요? 왜 그들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이 위험한 지정학적 줄타기를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도상에 존재하는 아주 좁고 아슬아슬한 바닷길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거대한 유조선 갑판 위에 서면 양쪽 육지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좁은 그곳. 바로 그 좁디 좁은 바다에 거대 제국 중국의 숨통이 온전히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중동 지역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대한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의 험준한 산맥 사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아주 가느다란 물길 하나가 눈에 띌 것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불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해 맑은 날이면 거대한 유조선 갑판 위에서 양쪽 육지가 모두 맨눈으로 선명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리학자들은 이곳을 그저 좁은 해협이라 부르지만 세계 경제의 맥락에서 이곳은 다름 아닌 세계의 목구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좁은 목구멍을 통과하는 핏줄에 가장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국입니다. 매일같이 거대한 공장들을 돌리고 14억 인구의 도시를 밝히고 끝없는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들이마셔야 하는 원유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중국이 소비하는 전체 석유의 7할 이상이 해외에서 들어오며 그 막대한 수입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이 비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해협이 막힌다면 이는 단순한 무역의 차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으로 향하는 대동맥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정학이 만들어내는 매우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세계의 목구멍을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 해안선 전체를 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험준하고 복잡한 이란의 해안선 곳곳에는 수많은 대함 미사일 기지와 감시 기지, 그리고 언제든 바다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소형 고속정들이 촘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정규군을 동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몇 발의 미사일을 바다로 쏘아 올리거나 바닷속에 폭발물 몇 개를 흩뿌려 놓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모든 유조선 선장들은 공포에 질려 이 해협으로 배를 몰지 못할 것입니다. 배에 매겨지는 보험료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것이고 석유의 흐름은 그 즉시 멈춰서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군사 강국이 아닌가. 거대한 군함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최첨단 전투기를 하늘에 띄우는 나라가 어째서 저 작은 해협 하나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정학이 군사력을 비웃는 순간입니다. 무력을 아무리 거대하게 키운다 한들 지리가 만들어낸 근본적인 한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국 본토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중국의 함대라도 머나먼 타국의 좁은 앞바다에서 지형지물을 활용해 게릴라전을 펼치는 이란의 비대칭 전력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상선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베이징의 군사 지휘부와 최신식 함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며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가장 방어하기 힘든 곳에 덩그러니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군사력으로도 돈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지리적 딜레마. 이것은 중국 지도부에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가장 끔찍한 악몽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국가의 소나귀에 꽉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은 이토록 숨막히는 취약점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다른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이 기이하고도 위험한 굴레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냉전이 끝나고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던 그 역사의 변곡점에서 막 깨어나기 시작한 거대한 용이 조용히 던졌던 하나의 치명적인 승부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이 막 끝났을 무렵입니다. 당시 세계는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초강대국에 의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걸프전에서 보여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 이후 중동의 심장부와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석유의 흐름은 사실상 워싱턴의 굳건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굵직한 주요 산유국들은 모두 생존을 위해 미국의 거대한 우산 아래로 모여들었고 중동의 질서는 온전히 미국의 패권 아래 놓인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는 훗날 세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의 엑셀러레이터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거대 공장이 맹렬하게 지어지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산업화의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리기 위해 중국은 필사적으로 에너지를 찾아 헤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늙고 노련한 전략가들은 매우 냉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명운과 경제의 목줄을 미국과 친밀한 중동 국가들의 선의에만 마냥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래의 어느 날 중국이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게 될 때 미국이 우방국들을 동원해 석유 밸브를 잠가버린다면 중국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거대한 공장들과 함께 말라 죽을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는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진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복잡한 지도를 샅샅이 뒤지던 그들의 매서운 눈에 너무나도 완벽한 사냥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슬람 혁명과 피비린내 나는 이란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서방 세계의 철저한 외톨이가 되어버린 나라 이란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국제사회의 가혹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 속에서 국가 경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석유를 대량으로 사주고 차가운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강력한 후원자가 미치도록 필요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고독한 이슬람 신정국가와 조용히 힘을 기르며 자원을 갈구하던 실용주의 공산주의 제국. 이념도 종교도 문화도 완전히 달랐던 이 두 국가는 오직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냉혹한 본능 하나로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숨막히는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위험하고도 은밀한 30년짜리 거대한 지정학적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난 30년 동안 중동에서 끊임없이 벌어졌던 수많은 갈등과 끔찍한 유혈 사태가 세계 경제의 안정을 해치고 위협했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어두운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기막힌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란이 철저하게 고립되고 서방의 제재를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베이징의 지도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고립은 곧 중국만이 그들의 엄청난 석유를 독점적으로, 그것도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서방 세계가 이란을 옥죄기 위해 높게 쌓아 올린 제재의 장벽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접근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중국만의 안전하고 거대한 석유 금고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중동의 불안정과 이란의 고립은 중국의 부상을 방해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해준 가장 값싸고 강력한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하고 완벽하게 통제되는 도박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을 오랫동안 가까이 하면 결국 화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오로지 제재와 고립이라는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피어난 이 기형적인 밀월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그들 스스로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기괴한 괴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석유를 사고 파는 평범한 무역을 넘어 이제 두 나라는 전 세계의 촘촘한 감시망을 비웃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한 지하 경제 시스템을 창조해냈습니다. 지도에도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유령선들과 그 뒤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천문학적인 검은 돈의 행렬. 이 위험한 거래의 실체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깊은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소리 없이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의 상선들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켜두지만 이 배들은 철저히 모든 신호를 꺼버린 채 항해합니다. 마치 바다 위를 떠도는 거대한 유령처럼 말입니다. 국제해상 레이더망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싣고 위태롭게 파도를 넘는 이 정체불명의 선박들. 세계는 이들을 가리켜 그림자 함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그림자 함대의 가장 큰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중국의 해안입니다.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란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역사상 가장 촘촘하고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이란의 원유를 사는 국가는 미국의 강력한 금융망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혹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결코 이란의 원유에 손을 댈 수 없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용의 거대한 위장을 채우기 위해 중국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자신들만의 은밀한 지하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그림자 함대에 속한 낡고 거대한 유조선들은 페르시아만의 외진 항구에서 조용히 이란산 원유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고는 공해상으로 빠져나가 다른 배와 접선해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을 옮겨 싣는 이른바 환적 작업을 벌입니다. 선박의 이름은 수시로 바뀌고 소속 국가를 나타내는 깃발도 이 나라 저 나라의 것으로 계속해서 교체됩니다. 원산지를 철저하게 세탁한 이란의 검은 피는 말레이시아나 오만 같은 제3국의 석유로 둔갑하여 버젓이 중국의 거대한 정유 공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막대한 거래에 미국의 달러가 단 한 푼도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과 이란은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망을 철저히 우회합니다. 중국의 작은 지방은행들을 이용해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로 결제하거나 아예 석유를 받는 대신 중국의 값싼 공산품이나 기계 설비를 이란에 넘겨주는 식의 거대한 물물 교환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제재의 그물코가 아무리 촘촘하다 한들 세계 최대의 구매자와 막강한 판매자가 작정하고 지하 경제를 구축해버리자 그 그물은 허무하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종종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이란 경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정권이 수십 년째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내부적으로 강인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인공호흡기가 쉼 없이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이란 원유를 사지 못할 때 중국은 오히려 그 틈을 타 가장 싼 값의 에너지를 독식하며 이란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은밀한 거래는 양쪽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완벽한 공생관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중국은 값싼 에너지를 얻고 이란은 체제 유지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손에 쥐었으니까요.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오만을 비웃는 법입니다. 이란의 금고로 흘러들어간 그 막대한 검은 돈은 단순히 이란 국민들의 빵을 사고 병원을 짓는 데에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테헤란의 권력자들을 거쳐 중동 전역의 메마른 땅으로 흘러갔고 그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무장 세력들을 길러내는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지도부조차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함대가 벌어들인 돈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괴물들은 이제 자신들의 후원자인 중국의 이익마저 무차별적으로 찢어발기며 세계의 바다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이 은밀한 그림자, 함대를 통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며 쥐어준 막대한 자금. 과연 이 천문학적인 돈의 최종 기착지는 어디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지정학이 만들어내는 가장 끔찍하고 기만적인 블랙 코미디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란은 중동 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 같은 강력한 영내 라이벌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기 위해 정규군 간의 전면전 대신 아주 영리하고 치명적인 비대칭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의 피를 직접 흘리지 않으면서도 적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는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거대한 무장 대리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레바논의 남부를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군사 조직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 예멘의 거친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삼은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시아파 민병대들까지. 이들은 이란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과 무기 공급, 그리고 전술 훈련을 받으며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이익을 대변하고 적들을 타격하는 날카로운 발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폭력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톱을 날카롭게 갈고 닦는 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이란의 제재를 우회하며 사들인 헐값 원유의 대가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권력의 역설이 그러하듯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듯 보였던 이 무장 세력들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목표를 향해 무력을 투사하고 폭주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크고 뼈아픈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가는 다름 아닌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돈을 대준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은 홍해 해협 사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멘의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명분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중요한 바닷길인 홍해와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지나는 민간 상선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대함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평화롭던 세계구급 해상 무역로가 순식간에 파편이 튀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홍해썰에는 거대한 공장, 중국이 만들어낸 막대한 양의 전기차와 전자제품, 생필품들이 유럽 시장을 향해 뻗어나가는 가장 짧고 핵심적인 수출 동맥입니다. 후티 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 안전의 위협을 느낀 글로벌 해운사들이 홍해 항로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으로 수천 킬로미터나 배를 멀리 돌리면서 전 세계 해상 운임은 폭등했고 물류망은 심각하게 마비되었습니다. 수출에 국가 경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에게 이는 그야말로 목을 조르는 듯한 뼈아픈 타격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모순이자
치명적인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이란 정권의 붕괴를 막고 자신들의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불했던 수백억 위안의 석유 대금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거쳐 예멘의 반군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만들어진 낡은 미사일과 폭약이 다시 홍해의 바다로 날아와 결국 중국 자신의 수출기를 가로막고 물류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폭등시키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베이징의 심장을 가격한 것입니다. 자신이 살찌운 괴물이 자신의 살점을 물어뜯는 꼴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깊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은 이란을 향해 후티 반군의 공격을 제발 통제해달라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자신들이 애써 키워낸 이 무장 대리인들을 100%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항의 축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는 중앙집권적인 군대가 아니라 각자의 복잡한 정치적 목적과 맹렬한 종교적 신념으로 뭉친 느슨하고 변덕스러운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완벽한 통제를 국가 운영의 제일 원칙으로 삼는 중국 공산당에게 자신들이 가장 의존하는 파트너 국가가 만들어낸 이 통제불능의 맹수들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소름 끼치는 변수였습니다. 오직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방패막이로만 이란을 소비하려 했던 베이징의 계산은 이처럼 처참한 오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으로 임시방편의 동맹을 사고 제재의 틈새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근본적인 안보를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는 냉혹한 역사의 교훈을 실시간으로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낯설고 뜨거운 중동의 모래폭풍 속에 국가의 운명 절반이 갇혀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지도부를 향해 다가오는 진짜 끔찍한 공포는 붉은 바다 너머에서 날아오는 반군의 미사일 파편 따위가 아닙니다. 홍해의 위기와 무장 세력의 폭주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가벼운 피부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국가적 운명을 뿌리째 흔들어버릴 진정한 균열은 낯선 예멘의 앞바다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의존하고 있는 파트너 국가의 심장부 테헤란의 거리 한복판에서 이미 시뻘겋게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사주며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은 테헤란의 지배층에게는 권력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땅을 딛고 살아가는 평범한 이란 민중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거대 담론에 가려진 비극적인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돈은 정권의 무장력을 강화하고 해외의 대리인들을 먹여 살리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이란의 서민들은 연간 수십 %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물가와 화폐 가치의 폭락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협받는 처참한 지경으로 내몰렸습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지하 경제의 톱니바퀴로 전락하면서 정작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 구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오직 종교적 도덕과 엄격한 통제만을 강조하는 신정체제의 억압 아래서 내면에 쌓인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무섭게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사건이 바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의문사한 젊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었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이란 전역을 휩쓰는 거대한 저항의 불꽃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위성 화면을 통해 테헤란과 이스파한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여성, 생명, 자유라는 외침을 지켜보며 깊은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경제적 불만이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는 대규모 민중 봉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에너지 생명줄을 쥐고 있는 핵심 파트너 국가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란의 민중 저항이 정권의 기반을 흔들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체제 전복으로 이어진다면 중국이 지난 30년간 공들여 쌓아온 모든 지정학적 자산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가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이란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수록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협상력도 무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란 정권이 생존을 위해 국내 탄압에 집중하고 대외적으로 더욱 강경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할수록 중국이 바라는 지역적 안정과 원활한 물류 소통은 멀어지기만 합니다. 중국은 이란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두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서방 세계와 극단적으로 충돌하여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이란의 고령화된 지도부가 언제까지 이 거센 변화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지, 만약 지도체제에 공백이 생기거나 내전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들은 누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답 없는 질문들 말입니다. 건물 외벽에 아무리 비싼 페인트를 칠하고 화려한 간판을 내걸어도 건물의 기초가 되는 집안이 시뻘겋게 끓어오르는 용암 위라면 그 건물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이란이라는 파트너는 사실 안에서부터 타들어가고 있는 거대한 목조 가옥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으로는 서방에 대항하는 강인한 전사처럼 보였지만 속은 수십 년간의 부패와 비효율, 그리고 민중의 소외로 인해 심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태로운 집의 지붕 아래서 비를 피하고 있던 중국은 이제 지붕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을 향한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뒷마당에서 벌어지는 이 위태로운 불길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너머에서 한때는 중동의 석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 비극적인 연극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봄, 전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적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중국과 이란이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25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중국이 핵무장 의혹을 받는 중동의 이다나 이란과 영구적인 군사, 경제 동맹을 맺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중동의 패권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을 겨냥한 강력하고도 파괴적인 반서방 연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화려한 잉크가 마르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냉혹한 현실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거대한 협정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거대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약속했던 수백조 원의 중국 자본은 이란의 낡은 인프라와 무너져가는 항구에 결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거대한 국영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의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이란의 핵심 가스전 개발 사업에서 조용히 발을 빼고 철수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가장 차갑고 잔인한 민낯입니다. 중국은 결코 이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의 실용주의적인 전략가들에게 이란은 영원히 함께할 혈맹이나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도구일 뿐입니다. 안에서부터 시뻘겋게 타들어가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타는 집에 전 재산을 투자할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벽한 통제를 추구하는 중국에게 내부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란은 결코 거액을 묻어둘 수 있는 안전한 금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그토록 화려한 조명 속에서 속 빈강정 같은 25년짜리 협정서에 서명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경제적 약속이 아니라 다분히 계산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워싱턴을 향해 언제든 중동의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리는 동시에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테헤란에게는 헛된 희망의 끈을 쥐어주어 영원히 자신들에게 목을 매도록 만드는 기막힌 전술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란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을 만큼의
딱 그 정도의 산소만을 공급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신경을 긁는 훌륭한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란을 적당히 약하게, 그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게 살려두어 자신들만의 전용 주유소이자 지정학적 장기말로 철저히 착취하는 것. 이것이 베이징이 그린 진짜 밑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불행과 불안정을 담보로 삼아 자국의 안보를 설계하는 이 오만한 줄타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은 자신들이 이란이라는 위험한 맹수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목줄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정작 그 목줄의 반대편 끝이 자신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을 방치하고 은밀히 조장했던 중국의 선택은 결국 앞서 이야기한 홍해의 물류 대란과 유가 변동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중국 경제의 심장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슬아슬한 고개 비행의 가장 큰 비극은 중국의 지도부가 이 위험한 게임을 당장 멈추고 싶어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엮여버린 지정학적 사슬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태평양 너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매우 여유롭고도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피를 흘리며 패권을 다투었던 그 제국이 어떻게 이토록 평온하게 중국의 초조함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세계의 에너지 지도를 영원히 바꿔버린 땅속 깊은 곳의 기적에 숨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미국 대통령들의 책상 위에는 항상 중동의 지도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걸프 전쟁부터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중동의 질서를 유지하고 석유의 바닷길을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붓고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피를 사막에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악몽은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 밸브를 잠가버려 미국 경제가 마비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미국은 거대한 덩치에 걸맞게 엄청난 에너지를 집어삼켰고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권력의 체스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깊은 지하에서 인류의 에너지 역사를 영원히 바꿔버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셰일 혁명입니다. 단단한 암석층에 갇혀있던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혁신적인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만년 석유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하루아침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트럭들과 공장들은 더 이상 페르시아만에서 힘들게 실어오는 원유의 목을 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발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한한 에너지로 자급자족을 넘어 전 세계에 에너지를 파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기술적 혁명은 단순히 경제지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지정학의 구조를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하게 재편해버렸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이룩한 미국에게 더 이상 중동은 피를 흘리며 지켜야 할 절대적인 생명줄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중동에서 동맹국들을 챙기며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미국은 중동의 끔찍한 혼란을 과거처럼 필사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진압해야 할 절박한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이 돋을 만큼 기막힌 역사적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당장 중동의 거대한 화약고가 터져 호르무즈 해협이 불길에 휩싸이고 국제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다면 과연 가장 피눈물을 흘릴 국가는 어디일까요? 에너지 독립을 이룬 미국은 자국 내의 석유 생산량을 늘리며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 상승으로 자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엄청난 호황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전체 석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그것도 가장 불안정한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그야말로 숨통이 끊어지는 듯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과거 미국의 약점이었던 중동의 불안정성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목을 조르는 완벽한 지정학적 무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미국은 일부러 손에 피를 묻힐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거리를 유지한 채 베이징의 지도부가 이란이라는 통제 불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막대한 자원과 외교력을 소진하는 모습을 느긋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혼란 그 자체가 미국에게는 최고의 전략적 자산이 되었고 중국에게는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이동이 만들어낸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현실입니다. 한때는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강대국의 의무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동의 화염은 누군가에게는 경쟁자의 피를 말리는 따뜻한 화롯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압력은 온전히 베이징의 어깨 위로 짓눌리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통제를 갈망하는 거대한 제국이 자신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모래바람 속에서 끝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두려운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만약 베이징의 전략가들이 밤마다 꾸는 그 끔찍한 악몽, 즉 억눌렸던 이란의 내부 모순이 폭발하고 중동의 바닷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 파멸적인 시나리오가 내일 당장 현실로 닥쳐온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을 감고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 하나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이란 내부의 분노가 마침내 거대한 내전으로 폭발하거나 혹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얽힌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이 중동의 밤하늘을 붉게 불태우는 그날입니다. 혼란에 빠진 이란의 극단적인 세력은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들이 쥐고 있던 마지막 지정학적 카드, 즉 호르무즈 해협에 수많은 기뢰를 흩뿌리고 폭약을 실은 낡은 선박들을 침몰시켜 해협의 완전한 봉쇄를 선언합니다. 그 순간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심장과도 같은 거대한 대동맥이 날카로운 비수에 찔린 듯 찢어지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려던 거대한 유조선들은 공포에 질려 일제히 돛을 내릴 것이고 글로벌 해상 보험 시장은 그 즉시 마비되어 그 어떤 용감한 선장도 이 죽음의 바다로 배를 몰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파멸적인 소식이 베이징 중나라이에 전해지는 순간 중국 지도부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흐를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곧 중국이 매일같이 들여오는 막대한 수입 원유의 30에서 40%가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도 지난 세월 동안 이런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국토 곳곳에 거대한 전략 비축류 기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14억 명의 방대한 인구와 세계 최대의 산업시설이 매일같이 집어삼키는 그 탐욕스러운 에너지 소비량을 생각하면 비축유는 길어야 몇 달을 위태롭게 버티게 해줄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진짜 끔찍한 악몽은 그 진통제의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에너지 공급의 혈관이 꽉 막혀버린 중국 대륙의 모습은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국가의 한정된 에너지는 군사시설과 핵심 정부기관으로 최우선 배분될 것이고 가장 먼저 광둥성과 저장성, 장수성 등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해안가 수출 공업지대의 심장 박동이 강제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던 메가시티들은 끝없는 제한 송전과 암흑의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수천만 대의 화물 트럭들이 기름을 구하지 못해 핏줄이 끊긴 듯 도로 위에 멈춰서며 물류망은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물건을 만들지도 나르지도 못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생필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평범한 중국인들의 일상을 무참히 짓밟을 것입니다. 세계의 공장이 멈추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붕괴하겠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피를 흘리는 것은 언제나 그 공장의 주인인 중국 자신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베이징의 권력자들이 느끼는 진짜 공포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밖에서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사태를 그저 심각한 외교적 위기나
엄청난 경제적 타격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완벽한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 체제에 있어 이것은 단순한 대외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권력자들이 인민들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통제를 요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명분과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은 바로 끊임없는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겠다는 약속 하나였습니다. 공장의 거대한 기계음이 멈추고 수억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면 그들의 굶주린 분노는 과연 어디를 향해 폭발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베이징에게 있어 이란의 붕괴와 중동의 바닷길 차단은 단순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아니라 체제의 존립 자체를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내부 안보의 위협이자 거대한 붉은 제국의 생존 위기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공권력을 자랑하고 수억 대의 감시 카메라와 최첨단 안면 인식 기술로 인민을 철저히 통제한다 한들 굶주림과 생존의 벼랑 끝에선 인간의 본능 앞에서는 그 어떤 촘촘한 감시망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테헤란의 거리에서 쏘아올린 혼란의 작은 불꽃이 수천 킬로미터의 어두운 바다를 건너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가장 취약한 화약고에 치명적인 불씨로 날아드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국가의 진정한 힘과 위대함이 수천 대의 스텔스 전투기나 거대한 항공모함의 숫자 혹은 천문학적인 국내 총생산의 화려한 지표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압도적인 무력과 자본을 보며 강대국의 영원할 것만 같은 번영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관통해온 역사는 언제나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는 거대한 제국들의 오만함을 아주 기막히고도 잔혹한 방식으로 조롱하곤 했습니다. 널리 진저대조이라 nói 과거 만리장성을 높게 쌓아올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안정을 꾀했던 제국의 역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날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국은 필연적으로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고 전 세계의 바다와 대륙을 향해 혈관을 뻗어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거대한 연결의 그물망이 밖으로 뻗어나가면 뻗어나갈수록 그들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세계 곳곳에 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고립을 벗어나 밖으로 힘을 투사하려 했던 모든 찬란한 시도들이 역설적이게도 스스로의 목을 옥죄는 가장 위험하고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지정학적 약점들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우며 가장 통제 불가능한 치명상이 바로 중동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이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이란과 서방 세계, 그리고 중동 내부의 복잡하고 피비린내 나는 갈등은 결코 척박한 사막 위를 떠도는 그들만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징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 전 세계 경제의 목을 향해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올가미입니다. 이란의 철저한 외교적 고립을 교묘하게 이용해 헐값의 에너지를 독식하며 달콤한 경제성장의 과실을 마음껏 맛보았던 중국은 이제 그 달콤함에 대한 끔찍한 대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를 자신의 안방에 고스란히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쥔 국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자신의 운명을 완벽하게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만 충분하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와 지리가 가르쳐주는 권력의 진짜 얼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만적이고 잔인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어떤 초강대국도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하고 독립적인 자립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거대한 몸집과 제국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구상의 가장 어둡고 불안정한 곳들과 더 깊고 끈끈하게 얽혀야만 하는 끔찍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은 세상을 호령하는 맹수의 등에 화려하게 올라탔지만 정작 그 맹수에게
매일같이 먹여야 할 피 묻은 고기를 구하기 위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썩은 동아줄에 국가의 명운 전체를 매달아야 하는 기막힌 딜레마에 갇혀버렸습니다. 내부의 완벽한 통제와 사회적 안정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가장 오랜 꿈은 모순적이게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테헤란 거리의 불안정이라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앞에서 매일 밤 처참하게 시험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결코 지배하거나 길들일 수 없는 혼란스러운 땅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을 내어준 대가는 이토록 무겁고도 서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무기는 하늘을 가르는 초음속 핵미사일이나 바다를 검게 뒤덮는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도상에 아주 좁은 해협 하나가 봉쇄되었을 때 순식간에 전 세계의 공장을 멈춰 세우고 수억 명의 일상을 파괴하는 눈에 보이지 않게 거미줄처럼 얽혀버린 경제와 자원의 사슬 그 자체입니다. 총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낭만적이고 단순한 전쟁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사슬에 묶여 스스로 붕괴할 수 있는 연쇄적인 공포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테헤란의 거리에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의 불길이 치솟아 오른다면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지도부와 인민들이 땀 흘려 쌓아 올린 화려한 중국몽은 과연 어떤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악몽으로 깨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거대한 용의 숨통이 끊어지며 뿜어내는 그 절망적인 단말만은 과연 중국이라는 한 나라만의 비극으로 조용히 끝날 수 있을까요? 세계의 질서가 다시 한번 요동치며 재편되는 이 숨막히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권력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하고도 섬뜩한 그림자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빛이 강렬할수록 그 이면의 그림자는 더욱 깊고 어둡고 길게 짙어지는 법입니다.